저도 사실 이게 궁금했거든요. 예.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저는 2012년 취재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안철수의 배우는 박경철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무리 취재를 해도 카더라 이상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경철 원장도 직접 만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절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 셈이죠. 실제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팩트에 대해서는 책에 많이 썼고, 네. 근데 이제 저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안철수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장을 돕게 된 것도 네. 이분들이 어떤 뭐 단순히 명성이나 네. 뭐 이미지나 이런 거 갖고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제 작은 대학교 찾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을 만났고 네. 청춘 콘서트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정치권에 희망이 많이 없었는데 네. 뭐 여권 인사들이나 네. 뭐 야권 인사들이나 그걸 보면서 이게 뭐가 되겠다 네. 생각을 했는데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안철수 원장도 있지만 그 당시에 박경철 원장도 그렇습니다. 있어서 네. 이제 결국 이게 된 건데 네. 근데 본인이 처음에 자기는 안 하겠다. 숨은 실세가 될거봐 그렇다. 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저한테는 하라고 권유를 하면서 네. 근데 이제 지나면서부터 계속 실제로는 영향력을 행사를 하게 되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저희로서는 뭐 저희가 출마하고 66일 있다가 사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선거 때라는 것이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 중간에 이런 점은 틀렸다든지 이 비판을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크게 해서 일 전체를 성공해야 되니까. 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선거 초반에, 그러니까 아직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박경철 원장을 제가 따로 집에 혼자 초대를 해서 네. 이제 이 지방에 계신 분 아닙니까? 네네네네. 서울에서 집밥도 못 먹을 텐데 밥을 드시라고 하면서 예. 와서 같이 하자. 이래야 무슨 의견도 다를 수가 있고 하는데 네. 얘기가 되는데 네. 밖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 얘기를 어드바이스를 하신 분이 저 말고도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뒤에서만 계셨던 걸까요?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셔야죠.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참 확인이 안 되는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 이제 책 내용에도 나오지만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서 후보하고 비공개 회합을 계속 하면서 선거운동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엇박자가 계속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안의 상황은 잘 모르는 분이 바깥에서 일종의 코치 비슷하게 하면 이게 사실 어떤 안철수 진신 캠프가 어렵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진단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을 내고 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비판 중에 하나가 네. 아니 그러면 무슨 선거 참모들 얘기만 들으란 말이냐. 후보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다 듣고 해야지.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가족 모임에서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영감을 얻을 수도 있고 하는데 네. 문제는 그런 것이 공식 기구를 거치지 않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공식 기구가 모르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외부에서 어드바이스 정도가 아니라 네. 제가 여기도 썼지만 그러니까 이 캠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된다거나 네. 뭘 하게 된다거나 하는 네. 거를 밖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안 원장을 안 후보를 도와서 열심히 해주세요 하면 네. 이게 흔들리는 거죠 말하자면. 저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전직 공무원. 그러니까 선거 캠프라는 거는 공무원들과 다르지만 네. 어떤 조직에서든 인사 문제는 다들 민감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고 밖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이 있을 때 정권 실세라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이 네. 전화해가지고 당신 어디로 가게 됐으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글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죠. 그게 대선 때도 그랬고 노원 선거 때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이 공식 조직이 힘을 잃은 겁니다. 이게 되게 뭐 좀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실제 금 변호사님도 박경철 원장님한테 그거를 인사통보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일화 협상팀. 협상팀을 가는데 네. 가게 됐으니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행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좀 황당하지 않으셨어요? 황당했죠. 네.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것은 네. 지금 선거가 그때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인데 맞아요. 예. 그거를 예를 들어서 캠프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냐 이러기는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선거 끝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네. 이건 뭐 하겠냐 이런 황당한 질문들을 했는데 제 생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저도 그 아까 밥 대접한 얘기도 네, 하고 네. 노력을 했지만 안 없어지는데 음. 그때는 이제 그 우리 후보가 다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는데 네. 당선이 되면 하여튼 그동안 쌓아온 저의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그 공헌이나 네. 그런 기여나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깨겠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권 잡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큰일 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됐을 상황, 갑자기 이게 아찔해지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제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의원 정수 축소 논란이었습니다. 그때 예. 정치학자들이 다 반대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김호기 선생님 그때 계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어떤 입장에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김호기 선생님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의미 있는 개혁이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돼야 되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이 누구 아이디어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함께 논의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 거기 연설문이 그렇게 나간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책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연설문이 박경철 원장의 작품이라는 말을 아는 후보에게 들을 수 있었다. 설마 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실제 그 안철수 의원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박경철 원장. 그죠? 네, 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놓고 평가하자면 네. 뭐 그러니까 조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 특히 이제 인사 문제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아무리 시간이 급박하더라도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걸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내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입장 표명 같은 것들은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내부에서는 입장 표명을 많이 했지요. 아. 대선 캠프 내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일부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저와 마찬가지로 선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네.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된다 이렇게요. 하여튼 저로서는 동의하기는 어려웠는데 한 지금 생각하면 저도 이 책을 반성문으로 쓰면서 네네. 제가 그 정치 경험이 좀 더 많았다면 저보다 더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점에서 참 그때도 반성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